자, 이제 행렬의 연산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행렬 문제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잘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앞 시간에 끝나면서 얘기가 뭐였냐면, 행렬은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두 행렬을 곱하는데 혹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곱하잖아요, 앞뒤를. 그러면 이게 항상 같다고 할 수가 없다.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건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같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A, B하고 BA가 행렬에서는 항상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개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죠.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우리 공식으로 외웠어요 이거.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을 했는데 이게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은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를 갖다가 곱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걸 한번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잖아요. 곱하게 되면 A 제곱이고요. 곱하는데 자, 곱셈의 교환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건 뒤에 써야 돼.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곱하면 AB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곱할 때는 B가 앞에 있었고 A가 뒤에 있으니까 B를 쓰고 A 이렇게 써야 돼.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B하고 B를 곱한 것은 행렬에서도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행렬에서도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까지 돼 있을 때 우리가 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A제곱이 있고 플러스 B제곱이 있으면 수에서는 AB나 BA가 똑같죠. AB나 BA가 똑같으니까 우리 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2AB 이렇게 쓰는데 행렬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AB하고 BA가 똑같으면 AB의 2배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AB하고 BA가 항상 같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못한다. 그 얘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개 공식을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이게 함부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이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없다. 이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저는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요. 강의 듣는 학생 중에 절반은 이걸 알고 있어요. 절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경시해서 들어올 수 있어. 이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제곱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곱셈의 교환법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2AB라고 쓸 수가 없다. 그럼 2AB라고 쓰지 않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AB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야 돼요? AB 플러스 BA라고 써야 된다. 이거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요.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갖다 곱한 거 있죠. 우리 전기공식 같은 거 어때요? 만약에 행렬이 아니라 수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요. 곱하니까 A제곱이 되고 곱하면 앞에 A 뒤에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는 앞에 꺼내도 돼요. 상수는. 그래서 AB. 앞에 있는 건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건 뒤에 쓴다.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은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으니까 BA라고 쓰고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 근데 수에서는 AB하고 BA가 똑같으니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죠? 근데 행렬에서는 AB하고 BA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거를 없애고 이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일반 곱셈 공식, 전개 공식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이유 알겠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곱셈의 교환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잘 들어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다시 제가 쓰겠어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셈의 교환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쓸 수 없다 그랬고 또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것도 일반 전개 공식처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쓸 수 없다. 그 사연은 뭔가 하면은 AB하고 BA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뭐라고 그러나? 야바위라 그러나? 무슨 왜 학교 앞에는 그런 게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맞춰보세요. 너무 쉬워. 그래서 연습을 할 땐 다 맞춰. 결정의 순간에 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 않으려면 사실 근본 원리를 알아야 돼.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저건 맨날 공부하던 건데, 이거 제가 전문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지금 A, B와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즉,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뭔가 하면 우리가 그간에 많이 있었던 정규공식, 곱셈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A, B하고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A 곱하기 B의 전체 제곱이 이게 A 제곱, B 제곱과 같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가 보통 A와 B를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각각 제곱에서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쓰는데 행렬에서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A 곱하기 B의 제곱은요,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B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또 행렬에서는 곱셈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란 게 뭐죠? 세 개를 갖다가 곱한다. 예를 들어서 세 개를 곱하는데 이걸 어차피 두 개씩밖에 못 곱하니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뒤에 걸 곱한 거하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걸 곱한 게 어떻게 되느냐. 행렬에서는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잡을 때 순서만 안 바뀐다면 A, B, C 순서만 안 바뀐다면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한다면 이걸 곱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한다면 이걸 곱하나 결과는 같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 괄호를 풀어서 A, B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 봐. 얘는 A를 두 번 곱하고 B의 제곱이니까 B를 두 번 곱한 거야. 즉 여기 지금 현재 A제곱 B제곱은 AABB죠. 그때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현재 AB의 전체 제곱은 ABAB고 A제곱 B제곱은 AABB인데 여기에 맨 앞에 A 나와 있고 여기도 A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 B가 나와 있고 B가 나와 있어. 사이에 보니까 여기는 BA야. 여기는 AB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BA하고 AB가 어떻게 되면 돼요? 같으면 돼. 만약에 BA하고 AB가 같으면 얘하고 얘 똑같고 앞에 AA 똑같고 BB 똑같은 게 이건 같다. 즉 이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행렬에서는 AB하고 BA가 어때요? 항상 같은 게 아니야. 항상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지금 집중도를 조금 더 높여주세요. 자, 이 얘기 좀 자세히 잘 보세요. AB를 갖다가 전체 제곱한 것은 A제곱 B제곱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행렬에서 방금 본 것처럼 AB의 제곱은 AB를 두 번 곱하니까 AB고 A제곱 B제곱은 AABB가 되는데 맨 앞에 AA 똑같고 맨 뒤에 BB 똑같기 때문에 이 가운데 AB와 BA가 같으면 우리가 이게 같다 얘기할 수 있는데 행렬에서는 앞뒤 바꿔서 곱한다고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이건 같지 않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이유가 왜 그래요? 왜냐하면 AB와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주의를 좀 해야 돼. 여기서 실력차가요.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설명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원래 맞으면 1등급, 아니면 2등급 이하야. 그 정도로 구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어설픈 2등급, 3등급, 심지어 1등급에서 절반은 틀려요.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설명을 그냥 들었기 때문이야. 우리 맨날 책에 보던 거잖아,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AB하고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AB하고 BA가 같지 않다. 알겠죠? AB하고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고요. 맞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거. 이것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고, 또 A 곱하기 B의 제곱도 A 곱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B 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근거가 이거였어. AB하고 B가 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같지 않고, 이것도 같지 않고, 이것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는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라는 말.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역도 반드시 참인가? 아니죠? 대우만 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는 사람이다. 참이죠? 여기란 건 앞뒤를 바꾼 거야. 사람은 여자다. 남자도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서 참이라고 할 수 없지. 아까 예외가 있으면 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지금 제가 색깔을 하나 구별했는데요. 요걸 지금 잘 보세요. 자, 지금 방금 A, B하고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곱셈의 교함 성립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다.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조건애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일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일 때. 원래 이게 안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일 때. 이 말은 여기에다가 a, b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란 뜻이 아니라 이거는 곱셈 공식, 정규 공식이죠. 원래는 성립하지 않아. 왜 성립하지 않았어요? a, b하고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이게 1대 그랬으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a, b하고 BA가 원래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성립한다는 것은 A, B하고 BA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푸는 대신에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되겠어요? 또 문제를 바꿔서 아유 저 방심 여기 봐 여기서 또다시 만약에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것은 원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A, B와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된다.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일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원래 안 됐었는데 된다 그런 얘기는 안 된 이유가 A, B와 B가 같지 않았기 때문인데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A, B하고 B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 어떤 무슨 얘기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A, B의 전체 제곱 A, B의 전체 제곱 이거는 A제곱, B제곱 곱한 거하고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야. 왜 같지 않았냐면 아까 보니까 A, B하고 B가 항상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A,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B제곱 1대 이렇게 나오죠. 되겠어요? A,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B제곱 1대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공부를 안 한 2등급 이하나 1등급 절반은 그럼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안 된 이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A, B와 BA가 같다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A,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B제곱과 같다고 했잖아요.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A, B하고 BA가 같지 않아서였는데 A, B하고 BA가 같으면서도 이게 같지 않은 경우가 나와. 그러니까 A, B하고 BA가 지금 같지 않으면서 자 여기 보세요. A, B하고 BA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A, B하고 BA가 같지 않아서인데 그렇다고 성립한다고 해서 A, B와 BA는 같다 이렇게 얘기 못해. 즉 같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요 예외를 갖다가 반례라고 그래. 그 반례에 대한 행렬은 앞으로 공부할 때 분명히 우리가 다뤄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사항이 구별을 좀 해라. 너무 쉽게 가지 말고 이거에 대한 반례는 제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원래 A, B와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뭐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거 이것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A 곱하기 B의 제곱 같은 경우는 A제곱 B제곱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서 혹시 문제에서 이게 성립한다 이게 같다 이렇게 주었을 때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해당되는 것은 이런 곱셈 공식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한다면 이걸 이용하되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왜? 반례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만족하는데 A, B하고 B가 같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반례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면 이게 섞여서 안 되니까 우선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덜렁덜렁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곱셈의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썼던 그런 정교 공식이나 인수 공식을 쓸 수 없다 했는데 이제 좀 확대를 해야 되겠지. 자, 무슨 얘기냐? A, B하고 BA가 같지 않아서 A, B와 BA가 이게 같으면 이걸 갖다 EAB라고 쓸 텐데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EAB라고 쓰지 않고 AB 플러스 BA라고 쓴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거에서 많이 했던 게 이런 게 있었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게 어떤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 제곱 구하려면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 공식 굉장히 많이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 곱셈 공식, 전개 공식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두 수의 합과 곱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행렬에서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식은 다 외워놨는데 행렬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할 때 머릿속에는 이걸 담아. 머릿속에는 담지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행렬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 공식을 그대로 기억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게 안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ab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2xy가 있지만 표현할 때는 ab 플러스 ba 이렇게 표현해주는 연습. 그럼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던 공식을 행렬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쓸 수 있다니. 무슨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원래 머릿속에는 마이너스 2ab인데 행렬에서는 이렇게 못 쓰니까 2ab를 어떻게 한다? ab 플러스 ba.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수식에서 이런 것도 있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준 거냐.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도 a제곱 b제곱이 나오고 a제곱 b제곱이 나오는데 여기는 가운데 뭐야? 플러스 2ab.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2ab니까 이게 가운데가 플러스 2ab이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니까 뒤에다 플러스 4ab 이렇게 해주는 거야. 기억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ab인데 플러스 4ab를 해주니까 플러스 2ab가 돼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이다. 이렇게 식을 많이 외워 또는 쓸 수 있거나 이걸 행렬에 써보자. 행렬에 써볼 때는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은 하고 여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잠깐 쉰 다음에 4ab인데 아까 우리가 2ab를 어떻게 바꾼 줄 알았죠? 근데 이게 4ab이니까 2를 꺼내고 4ab는 2 꺼내고 2ab이야. 근데 행렬에 쓰는 2ab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2ab 쓸 자리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ab 플러스 ba. 그러면 역시 머릿속에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공식을 행렬에 그대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2ab 대신에만 계속 ab 플러스 ba로 바꿔준다. 어때? 무슨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식에서 정규 공식이나 곱셈 공식에서 구했던 써먹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공식들을 행렬에서도 2ab만 ab 플러스 ba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규 공식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던 큰 이유가 ab와 ba가 같지 않다. 즉 행렬의 곱셈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정규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는데 이 앞 시간에 여러분 단위행렬 기억나세요?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2하고 성질이 똑같은 행렬이야. 2하고. 그래서 a에다가 2를 곱했을 때 실제로 아까 곱해봤는데 이거 그냥 a 그대로 나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2에다가 a를 곱해도 이건 a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두 행렬 중에서 하나가 단위행렬이잖아요. 단위행렬이면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 이것도 a가 되고 이것도 a가 되니까.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행렬하고 행렬을 곱하는데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이 나왔다. 그때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먹었던 그런 모든 정규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자유롭게 써도 좋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2 단위행렬을 쓰고 완전 제곱을 구하라 했을 때는 이거는 조심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규 공식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앞에 a의 제곱 플러스 2a2죠? 2a인데 뭐야? a에다가 단위행렬은 곱하나 만하지? 그러니까 2a만 나오고 플러스 2의 제곱 2의 제곱인데 단위행렬은 2라고 똑같기 때문에 단위행렬과 단위행렬 곱해서 단위행렬이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이라도 그냥 2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이와 같이 a 플러스 2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a 플러스 2를 제곱하면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단위행렬이 있을 때는 숫자 1처럼 알겠죠? 또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까지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정규 공식을 그대로 써도 좋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 응용의 천재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2를 갖다 곱하라 하게 되면 이것도 두 행렬 중에 하나 단위행렬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를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쓰잖아요. 한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앞에 거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2의 제곱은 다시 뭐가 돼요? 2가 된다. 이 단위행렬은 2라고 성격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자유롭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행렬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곱셈의 교환 성립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정규 공식 함부로 쓸 수 없고 정규 공식으로부터 유도의 공식 함부로 쓸 수가 없다. 또 지수 법칙 a,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b 제곱 이런 것도 안 된다. 무슨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a, b하고 b가 같게 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특이한 경우에서는 정규공식이나 또 정규공식으로부터 유도된 공식들이 있지,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런 공식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는 단위행렬은 항상 다른 행렬하고 앞뒤를 바꿔서 곱해도 곱하나 마나가 되기 때문에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는 그간에 알고 있던 정규공식, 인수분해 공식 또 그런 공식들로부터 유도가 되어 있는 값을 구하는 공식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상위권 학생들 아까 얘기했죠? 뭘 조심하라고요? A 곱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B 제곱이 성립한다 해서 원래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성립한다 해서 함부로 A, B하고 BA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시간에 할 것이 이 행렬이기 때문에 갖는 또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행렬의 연산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연습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곱셈이 좀 더 여우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할 거니까. 자, 그럼 남은 시간에 이제 이런 걸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이 행렬에서 이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중에서 단골 메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에서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이면 화살표를 써도 좋고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면 A와 B를 곱한 건 0이다. 이게 맞냐 그러면 지금 그 수에서 분명히 우리가 맞아요. 왜냐면 보세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이게 0이 되거나 0이 되면 곱해갖고 0이 나온 거 맞죠? 근데 이거는 역도 성립해요. 여기 성립한다는 것은 앞뒤를 바꿔봐. A와 B를 곱해서 0이면 두 수를 곱해서 수입니다. 수. 행렬이 아니라 두 수를 곱해서 0이 나오면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거 맞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풀잖아. 봐. 두 수를 곱해가지고 0이 나온다. 이 두 수를 곱해서 0이 하면 이게 0이 되거나 또는 이게 0이 된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x-1, x-3 곱하면 0이다. 이런 2차 방식을 풀어라 그러면 x-라고 x-3을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이게 0이 되거나 또는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1 또는 3이다. 이렇게 답을 풀잖아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아니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행렬에서는 A와 B를 곱한 것이 영행렬입니다. 숫자 0이 아니라 행렬입니다. O. 자, A와 B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면 영행렬은 뭐야? 모든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는 거야. 두 행렬 곱해서 영행렬이 나온다면 A가 영행렬이 되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다. 이게 맞냐 했을 때 이건 아예 그냥 틀리는 건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시험 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없어.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나 역은 참이야. 이건 역이 참이란 게 무슨 얘기냐?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으로 돼 있어. 모든 성분이 0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다른 행렬하고 이렇게 곱해보면요.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 또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이니까 결과는 영행렬이 나와. 그러니까 두 행렬을 곱하는데 이게 영행렬이거나 이게 영행렬이거나 둘 다 영행렬이거나 곱하면 영행렬 맞아. 그래서 행렬에서도 이렇게 이건 맞아. 자,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면 A와 B를 곱한 건 영행렬이다. 이거는 100% 맞아요. 그러나 역은 참이 아니다. 수에서는 역도 참인데 이거를 보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A하고 B를 곱해서 분명히 영행렬이 나왔는데 그러면 A 아니면 B가 영행렬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예외를 여러분이 한 번만 못 내요. 얼마나 예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행렬 A하고 B가 곱해갖고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에, 제가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숫자를 하나 달라고 그럴 텐데, 숫자 하나 얘기해보세요, 여기. 아무 숫자라도. 3. 여기 보세요. 3, 3하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에 뭐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한번 두 개를 곱셈을 해보겠어요. 그럼 아까 곱셈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죠? 곱하니까 어떻게 해? 3하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0이지. 그 다음에 또 앞에 행과 열을 곱한다는데 곱하니까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0이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더하니까 0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니까 0 이렇게 돼요. 결과 영행렬이 나왔어. 영행렬이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이게 영행렬이에요? 아니죠. 이거 영행렬이에요? 아니야. 두 행렬 모두 영행렬이 아니면서도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시기 때문에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 해서 반드시 이거나 이게 영행렬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고 혹시 보기에가 이런 게 나오면 미리 이런 건 틀린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다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면
A와 B를 곱한 건 영행렬이다. 이건 어때요? 맞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A와 B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틀린다. 틀린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외가 있다. 아까 본 것처럼 A하고 B가 다 영행렬이 아니면서도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때 여기에서 이제 얘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 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는 나중에 역행렬에서도 또 공부할 텐데 지금 이 A가 방금 우리가 예외를 봤죠. 예외를 봤는데 A와 B를 곱해갖고 영행렬이 나오려면 물론 A와 B가 A나 B 이게 영행렬이거나 이게 영행렬이 될 때도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예외를 보니까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니면서 곱해서 영행렬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영행렬이 아니면서 곱해가지고 영행렬을 만들었을 때 이런 행렬들을 갖다가 우리가 영인자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다. 말이 어려운데 영인자. 그럼 영인자의 특징이 뭐냐? 영행렬이 되면 안 돼. 영인자는 영행렬은 아니야. 영행렬은 아닌데 곱해서 결과적으로 영행렬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게 영인자라고 그래. 영인자가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영행렬일 때 A는 영행렬이거나 또는 B는 영행렬이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왜? 영행렬이 아니면서도 곱해서 영행렬을 만드는 것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영인자라고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랬을 때 B는 A의 영인자, B는 A의 영인자, A는 B의 영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때? 영인자를 구한다는 게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영행렬을 만들었다. 근데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인자라고 얘기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영인자가 돼. 그러니까 A의 영인자를 구하라면 B가 되는 거고 B의 영인자는 A 이런 관계가 있다. 어때? 영인자 특성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생각해요. 이번에 그러면 A 제곱이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이다 맞겠냐 이거야. 우선 그 전에 A가 영행렬이면 A 제곱이 영행렬이냐 이건 맞겠나? A가 영행렬이면 A 제곱은 영행렬이냐? 이건 100번 맞아. 왜냐면 A가 0이니까 영행렬을 제곱한다? 영행렬을 두 번 곱하는 거야. 한 번만 곱해도 영행렬인데 두 번 곱하니까 당연히 영행렬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맞아. 그런데 A 제곱 조금 전에는 A와 B를 곱해서 영행렬일 때 A가 영행렬이나 B가 영행렬이다 이게 틀렸다 그랬는데 만약에 A, B가 똑같다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으면 똑같은 걸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A 제곱이 영행렬일 때 A 제곱이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이다. 이게 맞겠느냐? 결론적으로 이것도 틀려요. 그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행렬 두 개를 곱해서도 영행렬은 나오긴 나왔지만 반드시 그 행렬이 영행렬인 건 아니야. 이쪽은 참이 된다 그랬죠? 이쪽은 참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A 제곱 똑같은 행렬을 두 번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 그렇다고 A는 반드시 0이라고 얘기하느냐? 영행렬이 아닌 것도 있다. 바로 모델을 보겠어요. 똑같은 행렬을 갖다 곱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래서 뭐 2, 뭐 여기 2, 여기다가 여기는 2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 이렇게.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똑같죠? 똑같은 거니까 이게 A면 이것도 A야. 그러니까 그게 A 제곱이지. 곱해서 영행렬 나오나 봐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4, 아이고 잘못됐네. 이 밑에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자, 이 행렬하고 이 행렬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4, 4하니까 0.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곱하니까 4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0. 곱하니까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하니까 0이야. 지금 이 행렬, 이 행렬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건 여기다 이렇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제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는데 반드시 영행렬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이런 경우는 같은 행렬을 제곱해갖고 영행렬이 나왔다 해서 반드시 A는 영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도 A를 갖다가 영인자라고 그래. 영인자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A 곱하기 A가 영행이 되는 거니까 서로 영인자 관계에 있어. 그럼 A의 영인자가 뭐냐? A의 영인자가 바로 A야. A의 영인자가 바로 그 자신이 영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이 뭔가 하면 다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벌어지느냐? 이게 행렬의 곱셈의 특성이야, 특성. 수하고 수를 곱한 거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이해하면 문제는 아무리 복합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까 행렬의 연산에서 곱셈을 일일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해보면서 그래서 익숙해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보였죠.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공식부터 유도된 공식, 그 다음에 일부 지수법칙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 일부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야. A 곱하기 B의 n승은, 이거는 A n승, B의 n승이라고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지수법칙은 쓸 수 있어. 방금 얘기한 거 외에 지수법칙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있죠. A, m승에다가 A n승을 곱한 건, 이건 A의 m 플러스 n승. 이런 지수법칙은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A 세제곱에다가 A 제곱을 곱한 건 A 5승 이런 거 쓸 수 있어. 이건 왜 쓸 수 있을까? 궁금하죠? 이게 왜 이런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행렬의 곱셈에서는 결합법칙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A를 이렇게 5번 곱해. A를 5번. A 5번 곱한 거하고 A 5번 곱한 거, 이건 당연히 같은 거지. 당연히 이건 뭐 5번 곱한 거 같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A의 5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순서만 안 바꾸면 되면 어느 걸 먼저 곱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뭐 물론 2개 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3개, 여기는 2개 이렇게 묶어줘봐.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A 세제곱. 물론 이건 다시 A 2개 결합하고 다시 여기까지 오면 되겠지만 이거는 A 제곱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교 공식은, 이런 그 지수법칙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A 3승의 제곱.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지수법칙 이런 거 있죠? A m승 가로밖에 n승, 지수끼리 곱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되느냐? 당연히 되지. 왜냐면, A 세제곱의 제곱은 곱해서 A 6승을 쓸 수 있는 이유가, A 세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야. 그러면 A 3번 곱하고 3번 곱하기 A의 6번이지. 6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지수법칙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렬의 곱셈에서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B의 전체 n승은 A n승, B n승 이런 건 쓰지 못하지만 A m승에다가 A m승에다 A n승 곱한 것은 지수끼리 대해서 m 플러스 n승이나 A m승 가로밖에 n승은 A의 mn승이 된다. 이런 지수법칙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위에 건 안 되고. 어서 여기까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곱셈의 교환법 성립이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영인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인자의 특징은 어떤 행렬은 우리가 영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인자가 어떤 특별한 행렬의 이름이야. 근데 그 행렬이 무슨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 절대 자신은 영행렬이 되면 안 돼. 영행렬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영행렬이 아닌 것끼리 곱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행렬을 만들어낼 때 그 영행렬을 만드는 그 재료들, 곱한 행렬들을 우리가 영인자라 하고 두 개를 곱하면 서로를 갖다 영인자라 그래. A와 B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면 A의 영인자는 B다. B의 영인자는 A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행렬의 곱셈의 특성상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곱셈을 열심히 했잖아요. 곱셈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행렬의 경우는 일일이 곱해보지 않고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고차 행렬에서 별도로 다룰 텐데 그 고차 행렬 다루는 거 외에도 공식으로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한번 외워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행렬을 만드는데 2차 행렬에서요. 2차 행렬에서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주대각선이라서 주대각선. 이 주대각선 외에 0이 나와 있을 때 되겠어요? 주대각선 외에 0이 나와 있다. 이런 행렬을 갖다가 대각행렬이라고 그래. 그러나 대각행렬은 적지 마세요. 이거는 현재 교과서에는 채택을 않고 있어요. 이거 행렬이 아니라 열이라고 써야지. 행렬.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대각선 외에는 전부 0이 나와 있을 때. 그럼 여기에는 0이 나오면 안 됩니까? 여기 0이 나오기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 2, 3 이래도 되고 또 이게 하나 0이 돼도 이것도 대각행렬이야. 그러니까 대각행렬의 뜻은 대각선 외에는 0이 나와 있다. 어때? 이게 되겠어요? 대각선 외에는 0이 나와 있다. 이런 행렬들을 한번 곱셈으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A0, 0B 이것도 대각행렬 중에 하나죠. 이걸 갖다가 한번 제곱을 해보자. 제곱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거죠.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A0, 0B 이거 대각행렬 똑같은 대각행렬을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셈 우리 해봤으니까
앞에 거 n과 뒤에 거 열을 곱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a제곱 0.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a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0하고 0이니까 더하면 0이 되고요. 또 이렇게 곱하게 되면 0하고 0이니까 0이 되고, 또 이렇게 곱하면 0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네. 자, 이게 보니까 이 대각행렬의 경우는 제곱을 해봤더니 계산 다 끝나니까 역시 대각행렬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대각선에는 역시 0이 돼. 그리고 제곱한 게 얘들만 각각 제곱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세제곱을 해볼까요?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구한 제곱에다가, 즉 a제곱이 0, 0, b제곱에다가 세제곱이니까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곱해보면은, 역시 앞에 거 행과 열을 곱하면 a 세제곱 0 곱하기 0 없어야지. 이 곱하니까 0, 0이니까 0. 또 이렇게 곱하니까 0, 0, 0. 이렇게 곱하니까 0하고 0을 곱하면 0이고, b제곱이다 b를 곱하니까 b의 세제곱이 돼. 눈치챌 수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세제곱하니까 역시 대각행렬이 나오는데, 대각행렬 역시 남은 0이 되는데, 여기만 각각 세제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대각행렬의 거듭제곱은, 대각행렬끼리 거듭제곱은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공식을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꼴로 돼 있는 대각행렬은 혹시 n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이 대각선에 있는 성분에만 각각 어떻게 한다? n승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a의 n승, 0, 0, b의 n승. 이런 공식을 기억해 두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자, 실습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2가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뭐 1이 있다. 이런 행렬이 있는데 이런 행렬에 100번 곱하라. 알겠죠? 그럼 원래 이걸 100번 곱해야 될 거 아니야. 100번 곱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는 대각행렬이야. 대각선에는 0이 나와 있다. 마치 대각선에만 숫자가 있는 걸로 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건 아까 어떻게 했어요? n승하면 얘들만 각각 n제곱인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 계산하고 나면 이게 2의 100제곱, 0, 0. 이런 100제곱이 얼마예요?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나중에 역행렬이라는 걸 아직 얘기하는데 역행렬을 구할 때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역행렬 구할 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실제로 일일이 곱셈하지 않더라도 대각행렬이다. 대각행렬, 즉 대각선 외에는 주대각선 외에는 0이 나와 있다. 이런 행렬은 혹시 거듭제곱할 때 신속하게 계산해 나가면 된다. 알겠죠? 성분의 종류에 관계없고 성분이 음수일 때도 역시 적용이 돼.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주대각선이 1로 돼 있고 나머지가 0으로 돼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단위행렬이라고 그랬어. 단위행렬은 이거 몇 번 곱하더라도 단위행렬은 몇 승에도 단위행렬이야. 계산해보면 1은 몇 승에도 1인 것처럼. 그런데 이 단위행렬에서요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 0 하나를 0이 아닌 숫자로 바꿔보는 거야. 한번 이렇게. 지금 단위행렬입니다. 단위행렬은 몇 승에도 단위행렬이라고 그랬죠? 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어느 거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A로 바꿔볼까요? A로 바꾸면 이거는 A가 0이 아닌 수입니다. 0이 아닌 수로 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각행렬은 아니죠. 그죠? 대각행렬은 아까 무조건 다 0이 되는데 이게 0이 아니도 관계없다.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이런 걸 갖다가 n제곱 해보자. 우선 제곱 한번 해볼까요? 이걸 제곱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곱하면 여기 똑같은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우리 행렬의 곱셈을 해봤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요 1하고 0 더하니까 1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A, 1 곱하기 A도 A지? 그러니까 A하고 A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2A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0, 0이니까 0, 이렇게 곱하면 0, 1이니까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행렬을, 이런 형태 행렬을 갖다가 제곱했더니 이런 행렬을, 이게 수능에 최근 10년 동안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건선을 보면 안 돼요. 자, 이 형태를 보니까 이게 아까 뭐였어요? 단위 행렬에서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놓은 거야. 단위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꿨을 때는 제곱했더니 이 부분은 똑같고,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원래 단위 행렬 같은 부분은 똑같고 0 하나를 다른 걸 바꾸면서 2배가 됐어요. 되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세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했을 때 만약에 1, 0, A, 1 있죠? 이거 갖다가 세제곱한다. 이거는 방금 우리가 제곱한 거 있죠? 제곱한 거에다가 똑같은 건 한 번 더 곱한 거지? 1, 0, A, 1 이렇게. 그럼 세제곱하면 이 세제곱한 결과는 곱셈을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이제 뭐
빠르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연습을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왜 얘만 확인하면 되겠지. 얘는 뭐야? 2행 1열. 2행 1열을 곱하면 2a에다가 a를 더하니까 3a 맞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도 규칙을 갖고 있겠구나. 그게 기본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단위응열을 생각해. 단위응열이 뭐야? 주대각선이고 나머지 0으로 되어 있는데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보라 이거예요. 알겠죠? 아까 위에 거 바꿨죠? 이번엔 밑에 걸로 바꿀까? 밑에 거. 그것도 게다가 음수로 한번 바꿔봐. 상관이 없으니까. 해놓고 이런 걸 갖다가 10승하시오. 10제곱 10번 곱하라.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 기억에 둘 게 뭔가 하면은 이 단위응열 같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되겠어요? 근데 얘는 10제곱을 한 데서 10승하라는 게 아니야. 아까 잘 생각해봐. 제곱하면 원래 a였으면 제곱하면 2a. 세제곱하면 3a가 되지? 그 무슨 얘기냐? 지수와 곱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게 a면 제곱하면 2a. 세제곱이면 3a 이렇게 됐었잖아. 지수를 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0 하나를 다른 걸 바꾼 거에다가 지수 10을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20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은 방금 그 세 가지는 여러분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걸 갖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대각행렬인데 대각행렬이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우지는 말고요. 대각선에만 주대각선에만 0이 어떤 그 숫자가 나와 있고 0이 와도 관계없다 이거. 0이 와도 관계없는데 주대각선 외에는 0이 나와 있는 행렬. 이런 행렬은 n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n승이야. 그래서 a n승 0, 0, b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는 원래 기본은 이름 바뀌면 안 되고요. 이게 단위응열이 있는데 단위응열에서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이거 이제 곱셈인데 똑같은 걸 곱하면 거듭제곱이죠. 그 거듭제곱을 하는 것도 곱셈의 일종이니까 이런 형태일 때는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봐라. 이거를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꿨다 했을 때 이런 건 n제곱하면 단위응열과 같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단위응열과 같은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0을 다른 걸로 바꾼 거 여기에다가 n승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n을 곱한다. 곱하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n. 여기도 얼마가 돼요? an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 문제로 수능 문제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1, 0, 1, 마이너스 1, 10승. 10승 했을 때, 이게 그래, 이게 n승. 이렇게 하고 이게 1, 0, 마이너스 10, 1일 때 자연수 n값을 구하라 이거예요. 계산이 아니지. 여기서 보니까 어때? 이 부분은 단위응열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0 하나가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야. 그게 마이너스 10이 됐다는 거잖아. 자연수 n값 구하라는데 틀리면 문제 생기지? 얼마 되겠어요?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그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개 공식하고 그룹 유도형 공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지수 법칙 중에서 A, B의 전체 n승은 A, n승, B, n승은 할 수 없다. 이런 거 하고 그렇지만 여기 어떤 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성립한다는 개념보다 그거지. 전개 공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A, B와 B가 같다. 이건 할 수 있는데 A제곱, B제곱이 A, B의 전체 제곱과 같다 해서 반드시 A, B, B는 같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해 안 되면 그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영인자 기억나세요? 영행렬이 아니면서도 곱해갖고 영행렬을 만들어낼 때 서로 영인자라고 한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 곱셈 중에서도 방금 특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들은 지수가 좀 높아도 일일이 곱셈하지 않고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기억할 수 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 멋있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공부합니다. 거의 죽여줍니다. 무슨 얘기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면 되겠어요. 고생했습니다.